안녕하세요. 까사미 은경탁입니다. 갑자기 매섭게 추워졌다가 풀렸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미세먼지도 옛날보다 많아졌고요. 아무튼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을 손수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그 분야인데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예산을 어떻게 잡긴 잡아야 하는데 막상 알려주는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고요. 오늘은 가장 이상적인 국민주택 규모 34평형 크기의 전원주택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평짜리 주택과 토지 100평 기준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추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믿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니까 막상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집 짓다가 머리가 허해지고 없던 왼수들 늘어나고 심지어 혈압 올라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실화입니다. 저는 여러 전원주택 단지와 제법 규모가 큰 타운하우스를 만들었던 마을 만들기 전문가인 저 역시 집을 지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 집을 짓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시행, 분양자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건축주의 입장에서 원가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 중에 집장사가 겉핥기로 대충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끝까지 믿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목차 내용 상당 부분은 이동혁 건축가가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했으며 그의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제작한 내용임을 사전에 밝히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건축 예산은 총 21가지 항목으로 나뉜다고 보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지 구입 비용. 집을 지으시려면 당연히 토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대지 구입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 가평 지역을 예시로 두겠습니다. 멀리 강원도까지 가면 토지 가격이 더 싸겠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이 좋겠죠. 토지 구입 비용을 평당 50만 원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가평 지역에서 가능한 금액이고요.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평당 50만 원에 곱하기 100평 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번 토지 취득세, 등록세, 요즘엔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취등록세를 내셔야겠죠. 전답의 경우에는 토지 비용의 3.4%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대지, 임야, 잡종지의 경우 4.6%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 토지를 구입하셨다면 토목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토목설계를 하게 되면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토지 레벨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레벨이란 땅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의 표고차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100평 기준으로 평균 400~500만 원 사이로 견적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일반 다른 전문가들은 300만 원을 많이 잡으시더군요. 저는 약간 넉넉히 평균적으로 400만 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참 추가적인 주의사항인데요. 단 토지 레벨 차이가 심해서 50cm가 넘을 경우 성토, 즉 흙을 메꾸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개발 행위로 간주돼서 구조검사, 진해력 검사 등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건축 가설계. 일반적으로 도면인의 상태와 없는 상태의 비용은 너무나 크게 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도면을 구했을지라도 제대로 필요한 도면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도면을 소개해 볼까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천장도, 구조설계도, 전기설계도, 위생설비도, 기계설비도. 머리가 띵띵 아파옵니다. 본인이 짓고 싶은 구조를 건축 설계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평당 3, 4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30만 원으로 잡고 34평이면 1,020만 원. 게다가 인허가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늘 자신이 꿈꿔왔고 구상했던 집 구조를 연필로 그려도 되고 포토샵으로 그려도 됩니다. 좋다면 구글에서 개발된 스케치업을 배우신 분이라면 더욱 좋겠죠. 스케치업은 독학으로 배우시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히 족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실 때 복잡하게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 이럴 필요 없이 평면도만 그리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초안을 그리신 다음 인터넷을 뒤져봅니다. 설계 전문가들이 재능 나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의뢰하시면 필요한 도면 10장 정도에 50에서 7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재능 나눔 하시는 분들 사이트는 알려드릴게요. 재능넷, 크몽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재능 나눔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 7년에서 10년, 15년 정도의 경력자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이후 건축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요. 토목 설계와 인허가 이후 가설계를 진행하신 후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시게 됩니다. 토목 설계와 인허가 이후 가설계를 진행한 후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 그린 도면을 설계 사무실로 가는지 의문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그건 바로 라이센스 때문이랍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빠지거나 잘못된 도면을 수정해서 지자체 건축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책임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도 있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는 공사를 많이 했거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업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일이 상당히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설계비 경우 각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인데요. 저는 10만원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34평, 3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죠. 그 이후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는데요. 그 때문에 내진 설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저는 150만원으로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7. 현장 관리인 비용. 작년부터 갑자기 현장 관리인 제도로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이 역시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책임 준공 감리를 건축 설계사무소에 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서 현장 관리는 건축 초기사나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수주한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라이센스를 빌리는 비용이 150만에서 200만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채만 짓는 경우라 200만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최대치를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장 관리인은 일정한 거리 안에서 라이센스 한 개로 3채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채라고 하면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건축 인허가비. 이제 도면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지자체 건축가에 내가 집을 지을 테니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인허가 비용입니다.
이 경우도 인허가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불했던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34평, 340만원. 임야나 밭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을 경우 조성비용이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의 30%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시지가 확인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어떤 분들은 딸랑 집터와 그 인근 땅 일부만 토지 부담금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건 지자체에서 인정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100평 정도라면 전체를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 곱하기 100평 곱하기 30% 하면 300만원이 나옵니다. 10번 건축 공사비. 여기서 공사비용은 순수하게 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전기인입, 정화조, 보일러, 지하수나 상수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 비용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4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업체별로, 옵션별로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평당 400만원으로 기준하겠습니다. 제가 시켜왔던 일이거든요. 400만원 곱하기 34평, 1억 3,200만원이 나올 겁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건축 공사 상세 비용이 좀 아쉬워서 다음 편에는 상세한 공사 건축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는다고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기를 써야 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하게 하는데요. 사실 이런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전기와 지하수를 판다는 조건으로 600만원 정도가 소요진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매우 다릅니다. 전기인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50에서 60만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보일러를 추가하시는 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보일러는 여유력이 좋은 제품은 70에서 80만원 정도 하게 들어가게 하는데요. 지하수 파는 비용이 다소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합해서 11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최적의 전원주택 입지 중에 5폐수 관로 시설 BTL이 가까이 지나가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화조 설치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요. 저희 가평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적의 전원주택 부지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화시설 관로가 대지에 접해 있으면 바로 조인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가 많아서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하죠.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기구와 인허가 비용 합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고요. 공사 비용까지 합하면 약 350만원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경계 측량, 지정 현황 측량. 이 일은 지적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00평 정도 측량을 하면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실 겁니다. 싱크대와 신발장 등의 가구비도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한샘, 리바트, NX
이런 종류의 브랜드를 선호하시는데 보통 1000에서 1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는 비메이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싱크대 신발장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합쳐서 브랜드의 절반 값인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전원주택의 마무리는 조경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집을 짓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 다 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공사를 해야 되고요. 물 빠짐이 잘 되는 현무암 디딤판을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울타리 공사와 평소 선호하는 나무 서너 그루를 심으면 거의 대부분 완성 단계에 이를 겁니다. 잔디 공사는 잔디 포함해서 평당 5만원, 집을 짓고 난 그 주변 평수를 60평으로 잡으면 약 300만원이 되고요. 부정암, 현무암석은 요즘 되게 저렴합니다. 10평 정도의 한 발이 테니까요. 충분하실 겁니다. 운반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100만원을 잡겠습니다. 전원주택에 오셨으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내 집만의 경계를 확실하기 위해서 울타리 공사를 하게 된다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조경 공사 비용을 7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배수도록 건물 주변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준공검사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건물 주변 최소 4군데, 각 모서리에 4군데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도 해야 됩니다. 기초 토목 공사를 한 다음에 매트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장비 포크레인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하시면 비용 절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하시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처음 기초 매트를 하게 될 때 그때 하시면 1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저는 1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건축 과표를 근거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다만 종합건축회사에 의뢰할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건축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2% 정도 비용을 계산하시면 아주 얼추 맞으실 겁니다. 저희 경우는 1억 3,200만원 곱하기 2% 264만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금 부분인데요. 공사 비용의 0.8%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억 3,200만원 곱하기 0.8% 105만 6천원이 나오네요. 이 부분도 세금 부분인데요. 건축물 등록세의 20%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물 등록세가 105만 6천원 이니까 곱하기 20% 21만 1,20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취득세 10% 정도 되는데요. 26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와 법무사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등기 처리를 직접 하기란 솔직히 결코 쉽지 않아서 비용으로 산입을 해야만 합니다. 총 2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지 구입 시 등기 비용,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 준공 시 등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40만원씩 저는 주는데요. 곱하기 2번 80만원이 들고요. 총 21가지 모든 항목을 더해보면 100평 대지에 34평 집을 짓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2억 3,627만 1,200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꼼꼼히 계산하시면 추후 문제 없이 집을 완공시킬 수 있답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쓰고 싶지만 저 역시 이 단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당 단가를 사용했습니다. 평당은 3.3 제곱미터입니다. 아마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건데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설계 사무실이나 각 공정 파트별로 단가를 평당으로 계산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지식인, 블로그, 카페, 그리고 SNS에서 이론적인 부분, 도면, 사진 이런 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단가사항은 공개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부적인 부대의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사 수주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체 금액을 낮춰 보이는 역할을 해서 공사 수주를 쉽게 따내려고 하는 것이죠. 한 업자가 평당 400만 원에 아주 이쁘게 잘 져주겠다고 제시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주는 34평에 평당 400만 원이면 1억 3,200. 그리고 땅값이 5천만 원, 취득세 약 400만 원이면 1억 9천만 원이면 남겠네. 내가 2억 잡았으니까 남는 돈으로 새 집이니까 마누라한테 가전제품 빵빵하게 사도 된다고 한 1,000만 원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업자는 공사비를 낮춰 부르면 쉽게 공사 계약을 하겠지만 그 밖에 부대 비용과 세금을 전부 말해버리면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계량기 비용으로 다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일러, 그 다음이 정화조선일 겁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쌈박질을 해서 경찰서에 가는 길도 비일비재하답니다. 주택을 짓다 보면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꼼꼼히 따지셔갖고 예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예산을 잡기 비교적 쉬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